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롯데그룹을 창업한 신격호 명예회장이 향년 9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일본에서 껌 사업으로 시작해 롯데를 국내 재계순위 5위로 키웠습니다. 신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창업 1세대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말을 했던 리선건 조선통위원장이 북한의 신임 외무상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출신 인물이어서 대미 외교가 더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기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년 4개월 만에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큰 절로 귀국 인사를 한 안 전 대표가 총선 전국에서 어떤 행보를 할지 주목됩니다. 겨울 산행지인 태백산 국립공원이 라면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추워가지고 컵라면만 끓여 먹으려고. 산불 예방을 위해서 단속하고 있지만 라면을 끓여 먹는 등산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 화산 폭발로 잿더미로 뒤덮인 마을에서 화산재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재난 상황을 기회로 바꾼 역발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99세입니다. 신 명예회장은 일본으로 건너가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을 일궈냈는데요. 신 명예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창업 1세대 경영인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먼저 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일아 기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가 꾸려졌습니까? 네, 이곳에는 별세 직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7시부터 공식 조문이 시작됐는데요. 아직까진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조의금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오늘 오후 4시 29분쯤 향년 99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노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는데 어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앞서 신 명예회장은 고령의 치매 등을 앓다 건강이 나빠졌고 지난달 18일 영양공급 관련 치료 목적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본에서 급히 귀국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두 아들을 비롯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었습니다. 네, 그럼 장례 일정은 확정이 됐습니까? 네, 롯데그룹 측은 창업주인 고인을 기리기 위해 롯데그룹장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 씨와 아들 신동주, 신동빈, 딸 신영자, 신유미, 며느리 조은주, 시게미스 마나미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례위원장은 황각규, 송영덕 롯데지주 대표이사가 맡습니다. 명예장례위원장은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발인은 22일 오전 6시이며 연결식은 22일 오전 7시 서울 롯데월드몰 8층 롯데 콘서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면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70년간 경영에 힘을 쏟았죠. 하지만 두 아들이 경영권을 두고 다투면서 말년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현장 경영은 여전히 유통업계 귀감으로 꼽힙니다. 껌으로 시작해 123층 월드타워를 올리기까지 그 여정을 김기용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껌 사업을 토대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대기업을 일궈낸 창업 1세대 경영인입니다. 1922년 경남 울산 삼남면 둔기리에서 5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신 명예회장은 19살에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1948년 껌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후 제과회사 롯데를 설립했습니다. 1965년 한일 수교로 한국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자 1967년 국내에 롯데제과를 세웠습니다. 롯데호텔, 롯데쇼핑 등을 잇따라 창업하며 국내 사업을 키운 신 명예회장은 이후 건설사와 화학공장도 인수해 롯데를 식품, 유통, 관광, 건설을 아우르는 국내 재계 5위의 종합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홀수 다른 한국에서 짝수 다른 일본에 머물면서 셔틀 경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장남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간 치열한 경영권 분쟁을 거치면서 결국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신 명예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뗀 후에도 본인의 수건 사업인
롯데 월드타워 건설 사업만큼은 큰 애착을 보였습니다. 2010년 11월 착공 이후 현장을 수시로 찾았고 건강이 악화된 이후에는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방문하는 집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말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6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3년 동안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고령인 점 등이 감안돼 실제 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창업자 중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신 명예회장의 별세로 대한민국을 일군 1세대 기업가들은 모두 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용입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 당시 우리 대기업 총수들과 평양냉면을 먹다가 대뜸 이런 말을 했던 인물이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북한의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리용호 외무상 후임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출신이 발탁된 만큼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을 더 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 자리. 리성권 북한 조평통위원장이 같은 테이블에 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에게 핀잔을 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색을 하고 말이죠.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대남 정책을 담당해온 리성권이 리용호 외무상의 후임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북한 주재 외국 대사관에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리성권으로 교체됐다는 소식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통인 정통 외교관 리용호를 군 출신 강경파 리성권으로 교체한 것, 미국을 더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경 정책을 지속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겠다. 기존의 외무성 관료보단 리성권 같은 통전부 출신을 더 신뢰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쓴 것 같습니다.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이선으로 물러나며 리용호 외무상이 다시 전면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김영철의 오른팔 리성권을 내세워 대남 라인에 다시 힘을 실어준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리성권이 대미 외교 경력이 없는 만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투톱 체제로 북미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년 4개월 만에 귀국했습니다. 돌아온 안 전 대표는 보수 통합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당 리모델링의 길을 택할 것인지 정치권에 관심이 컸는데요. 안 전 대표는 실용적, 중도적 정당을 만들겠다. 본인은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며 한국당의 러브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면 왜 지금 들어온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등장하자 지지자들의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안 전 대표는 큰 절을 올린 뒤 마중 나온 의원,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태블릿 PC를 꺼내들고 준비한 말을 이어간 안 전 대표는 실용 중도정당 창당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총선에는 직접 나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대한민국이 변화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러 왔고, 안 전 대표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보수 통합에는 관심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진영 대결로 1대1 구도로 가는 것은 오히려 정부 여당이 바라는 일입니다. 오히려 야권에서 혁신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도 안 전 대표를 향한 러브콜을 이어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제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과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안 전 대표와 직접 접촉해 참여를 설득할 예정이지만 안 전 대표는 당분간 지역에 머물며 독자 행보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첫 일정으로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고 오후에는 광주 5.18 묘역을 찾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살인, 미성년자 성범죄,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21대 총선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신생 군소정당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공천심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실제 출마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죗값을 치렀다고 항변하겠지만 과연 유권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김철중 기자가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선관위에 등록한 총선 예비 후보자는 1,600여 명. 이 가운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521명으로 전체 예비 후보자의 30%가 넘습니다.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집회 시위법을 어긴 경우도 있었고 음주운전이나 흉악범죄 이력도 눈에 띕니다. 살인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거나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후보자도 있습니다. 특히 흉악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 후보자 17명 가운데 10명이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입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정당의 공천심사 과정이 남은 만큼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고 해서 모두 출마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은 예외 없이 탈락시키도록 했고 자유한국당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이상부터 후보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도 공천심사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다고 출마할 권리까지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인물인지 아닌지를 걸러낼 제대로 된 공천 시스템 마련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남이 해주는 라면, 또 몰래 먹는 라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몰래 먹는 라면 맛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국내 대표 겨울 산행지 태백산 국립공원에선 라면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버너 등을 이용한 취사 행위는 엄연한 불법인데요. 일부 등산객들은 단속 반원의 눈을 피해 몰래 라면을 끓여 먹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 취재했습니다. 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 한편에 바람을 막는 비닐 덮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반이 덮개를 걷어보니 안에서 등산객들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코펠과 버너는 물론 라이터까지 나옵니다. 취사 금지구역인데 취사하고요. 취사 위반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면서 뭐 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네, 추워가지고 컵라면 끓여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다 적발된 또 다른 등산객. 단속반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에 술까지 먹은 등산객은 되레 화를 냅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운전했... 오늘 단속에 적발된 7건 모두가 라면을 끓여 먹은 불법 취사였습니다. 국립공원은 지정된 장소 외의 모든 구역이 취사 금지 구역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에서 이달 들어 적발된 74건의 불법 행위 중 55건이 라면을 끓여 먹은 불법 취사 행위였습니다. 환경 오염은 물론 산불이 날 위험도 큽니다. 저지대와 고지대의 기온 차이가 급격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컵라면을 많이들 원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상 부위에서 불법 취사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려도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여러 번 적발돼도 10만 원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일부 등산객들의 삐뚤어진 생각에 국립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행인을 덮친 사고가 그제 발생했죠. 어이없게도 운전자가 변속기를 주차가 아닌 주행 모드로 해뒀었다고도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피해자 중에 2명은 한국을 처음 찾은 중국인 부부였습니다. 아직까지 의식 불명 상태인 아내 곁을 지키는 남편을
박선영 기자가 어렵게 만나고 왔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맞잡은 부부가 대학가 인근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몇 발짝 걸음을 떼지도 않았는데 검은색 차량이 두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인근 도로에 차량을 세운 운전자가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내려와 이들을 덮친 겁니다. 대학가에서 사진을 찍고 카페로 향하다 졸지에 변을 당한 부부는 마카오에 사는 중국인입니다. 我没看清楚那个速度，但是他向我们撞下来，就撞到我们，然后都没有停，一直把我撞开，然后就撞到我老婆这样子。 부부는 한국을 좋아하는 아내를 따라 처음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韩国东西酱油蟹啊，那些炸鸡啊这样子。 남편 자신도 다리가 골절돼 수술을 받았지만 내부장기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떠올리면 금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他很乐天啊，很开心，而且他对朋友都非常的好。澳门的朋友都知道，他们都很难过。 어제 차량 운전자가 찾아와 사과했지만 남편은 운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고 차량 운전자를 다시 불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번엔 우리 국민 4명이 실종된 네팔 안나푸르나로 가보겠습니다. 교사 4명의 실종 사고 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발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장소도 일정도 맞지가 않았는데요. 단순 착오였다고 교육청이 해명을 했지만 왜 그래야만 했는지 사고를 둘러싼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종자들을 찾는 게 우선일 겁니다. 가족들은 애가 타들어갑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실종교사 4명을 포함한 교육봉사단이 트래킹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지난 17일. 충남교육청은 이들이 기상악화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사고 당일 간 것이 아니라 전날인 16일 대우랄리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었고 다음날 기상이 나빠져 산에 내려오다 사고가 났단 겁니다. 사고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해발 2,920m의 히말라야 로찌보다 아래라고 밝혔지만 오늘은 이보다 300m 높은 대우랄리와 히말라야 로찌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사들 일정이 바뀐 것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지 학교 사정으로 교육봉사 일정이 뒤로 밀렸는데 교사들은 출국 전 이런 사실을 공유하고도 교육청엔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지에 갔을 때 계획하고 다르게 많이 운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저희도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사고 사흘째인 오늘도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실종자들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에 또 다른 눈사태가 발생하는 등 기상이 나빠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일주일 전 화산 폭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필리핀 사람들. 버리기도 힘든 골칫덩이 화산재로 단단한 벽돌을 만들며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우주에서도 포착될 만큼 많은 화산재를 뿜어낸 필리핀 탈화산. 바람을 타고 번진 화산재는 인근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지붕 돼지우리 도로까지 수북하게 쌓인 재를 치우느라 총력전이 벌어졌지만 모으기도 쌓아놓기도 어려운 화산재는 마을의 골칫덩입니다. Ipanalangin ko iyan tumimik na at para naman kami matiwasay na din dito at makarating na din dito sa aming sarili. 그런데 탈화산에서 45km 떨어진 마을에서 처치곤란인 화산재를 모아 벽돌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Instead of white sand, unti-untiin mo, palitan mo ng asphalt. So, eventually, nakuha namin yung we call it formulation. 실제로 화산재는 과거부터 벽돌의 원료로 쓰였습니다. 화산재에 파묻힌 비운의 고대 도시 폼페이가 있는 이탈리아는 튼튼한 화산재 벽돌로 유명합니다.
forms a depth, then reacts with the pozzolana-rich layer, transforming that layer into concrete-like rock. 거대한 먼지 기둥까지 만들어냈던 탈화산의 활동은 현재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나 필리핀 당국은 추가 폭발 위험이 있다며 위험 경고를 5단계 중 4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요즘 프랑스 파리에선 자전거족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뜻밖입니다. 바로 길어지는 파업 때문인데요. 파리 현지에서 김윤종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파리 중심가를 가득 메운 자전거 행렬. 1년 전 조성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여유있게 페달을 밟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Oui, je vous disais que depuis le 5 décembre, nous n'avons quasiment plus aucun transport en commun. Donc moi, je travaille à Paris, mais je vis à 20 km de Paris et je n'ai aucune autre possibilité que de prendre le vélo. 지난달부터 시작된 노조의 파업은 역설적으로 자전거 열풍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실력 행사를 위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뒤 버스와 지하철 배차 간격은 평소보다 3배까지 늘었습니다. 파리 시내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리 서쪽 지역에서 에펠탑까지 3km를 자전거로 이동했습니다. 꽉 막힌 차도와 달리 자전거 도로는 뻥 뚫렸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니 차량보다 10분 일찍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 도시를 추진 중인 파리시는 전체 교통수단 중 자전거 비율을 1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하철 노선도처럼 생긴 자전거 노선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Au niveau de Paris, un véritable réseau vélopolitain, comme le métropolitain, le métro, c'est-à-dire des lignes, des pistes cyclables sécurisées, comme ici derrière nous, mais qui couvrent un peu tout Paris, sur le même modèle que le métro. 다만 자전거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등 부작용을 해결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아이돌 그룹 엑소 팬들이 뿔이 났습니다. 엑소 멤버 첸이 깜짝 결혼 발표를 하자 팬클럽은 항의 집회까지 열면서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과도한 팬심이라는 지적도 또 새로운 문화 현상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그룹 엑소의 소속사 앞에 검은 마스크를 쓴 팬들이 모였습니다. 엑소 멤버 첸의 탈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바닥에는 첸의 얼굴이 들어간 화보며 달력 등을 버렸습니다. 지난 13일 첸이 결혼과 예비 신부의 임신 소식을 알리자 그룹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일부 팬클럽을 중심으로 탈퇴 요구가 나온 겁니다. 성전임신이라는 타이틀, 애아빠라는 타이틀 때문에 엑소 앞에 너무 많은 부정적인 타이틀이 붙게 됐어요. 하지만 다른 목소리를 내는 팬도 적지 않습니다. 탈퇴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엑소 9명이 끝까지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첸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지지와 응원이 하루아침에 퇴출 요구로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돌이 자기가 좋아하고 선망하는 대상이니까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갖는다는 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 같은 게 있을 연예인도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 사생활을 존중하는 측면은 맞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팬들의 입장도 이렇게 배려를 해서 입장 같은 걸 발표를 해줬으면. 스스로를 단순 수용자를 넘어 아이돌을 길러내는 주체로 생각하는 K-팝 팬덤의 특수성이 빚어낸 현상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관여하고 참여하고 심지어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팬덤이기 때문에 결혼 발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실망감이 클 수 있지 않을까. 팬심의 악화와 분열이 엑소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열렸습니다. 상상 이상의 깜짝 이벤트가 쉴 새 없이 이어졌는데요. 만원 관중이 함께했던 그 열기의 현장, 김민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길이 솟구치던 철창 안에서 주장 허운이 깜짝 등장합니다. 오늘 올스타전은 시작부터 깜짝 이벤트의 연속이었습니다. 상대편으로 만난 허재 감독의 두 아들, 허운과 허운이
갑작스레 코트 위에서 맞대결을 펼치는가 하면 한번 제대로 깔아주니까 두 선수가 진짜 불꽃 튀네요. 경기가 한창이던 3쿼터엔 선수들이 난데없이 유로 스텝을 밟으며 덩크슛 이벤트를 선보였습니다. 주장 허운과 김시래가 깜짝 심판으로 등장했고 의도적인 편타 판정에 정규 심판마저 손살을 쳤습니다. 제가 올스타전 처음 와봤는데 되게 볼거리도 많고 그 허운 선수가 유로 스텝 하는 거 그걸 기차처럼 하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볼거리 많았던 이벤트만큼 농구 실력 역시 일품이었습니다. 덩크슛 콘테스트에선 KT 김현민이 눈을 가린 채 덩크슛에 성공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DB 김종규 역시 3점슛 4개를 앞세워 무려 31점을 꽂아 넣었고 결국 MVP에 선정됐습니다. 주변 선수들이 많은 찬스를 만들어줘가지고 MVP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팀 동료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8전 8석이 모두 팔리며 3년 만에 매진 기록을 세운 이번 올스타전. 시즌 하반기에 들어선 프로농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올겨울 도심 한가운데서 눈 구경하기 여간 쉽지 않았는데요. 오늘 오전 서울은 이렇게 새하얀 눈이 쌓이면서 올겨울 들어서 첫 적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였죠. 기온이 오르면서 눈은 금세 녹고 희뿌연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공기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일단 내일 오전까지는 미세먼지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오후부터는 조금씩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겨울의 마지막 절기 대안인데요. 이른만큼 큰 추위는 없겠지만 오늘 내린 눈비가 얼어서 도로가 결빙된 곳이 많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빙판길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일부 남해안과 경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영하 3도, 강릉 1도, 대구 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7도, 대구 7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날이 흐리겠고 곳곳에 비도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자 종이 아기를 낳으면 그 남편도 30일 뒤에 부실을 하게 하라. 1434년 세종은 형조판서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출산을 한 여종에게 일을 시키지 않도록 했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산모와 아기가 잇따라 목숨을 잃자 후속 조치를 한 건데요. 남성 중심인 조선시대에도 아이를 키워내는 양육만큼은 이렇게 무거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요. 600년이 지난 지금 아이의 양육비를 요구받은 한 아버지는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법원이 주라고 해도 안 주면 그만이다 보니 한부모 가정 17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도 법도 통하지 않는 양육비 문제. 비정한 부모 뒤에서 법의 무능함 앞에서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의 생존권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